3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TBS에서 사용되는 주요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스코어를 작성,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TBS를 환경별로 설치해보고 트랜잭션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TBS를 활용해서 스코어 개발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에 init, deploy, score API, call, sendtx, txresult와 같은 명령어들을 다시 리뷰해보고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차 강의에서 보신 적이 있는 표입니다. 이번 3주차 강의에서 사용될 몇 가지 항목만을 추려서 한 개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주로 사용될 TBS의 명령어는 init, deploy, score API, call, sendtx, txresult입니다. deploy는 TBS에서 지정된 스코어를 배포하는 명령어입니다. clear는 TBS에 배포된 스코어와 서비스를 모두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init은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스코어 API는 주어진 스코어의 API를 모두 리턴합니다. call은 주어진 JSON 포맷의 파일을 통해서 ICX 콜을 호출합니다. txresult는 트랜잭션 해시 값을 통해서 트랜잭션의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sendtx는 주어진 JSON 포맷의 파일을 통해 ICX send 트랜잭션을 호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주요 명령어의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init은 initialize의 약어로 스코어 개발 환경의 기본 설정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만들어지는 파일은 TBS를 init한 후 프로젝트 이름, 스코어 클래스 이름을 명령어 변수로 삽입해 줄 경우 화면과 같은 형태의 파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키스토어 파일 1개와 TBS의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 TBS 서버 컴피그 그리고 TBS CLI의 기본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TBS CLI 컴피그 파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파이썬 기본 클래스 인식 파일인 init 파일과 스코어의 버전과 구성을 표기하는 package.json 파일도 같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실제 스코어 파일인 project.py 파일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TBOS의 CLI 명령어 중 하나이고 스코어 개발 환경을 이니셜라이징해주는 TBOS init 명령어를 직접 실행해보고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BOS init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TBOS가 꺼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BOS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TBOS init 헬프를 치시게 되면 앞선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TBOS init 명령어 다음에 프로젝트 그리고 스코어 클래스 이름을 같이 삽입하시게 되면 해당 삽입하신 내용대로 프로젝트 그리고 스코어 클래스 이름이 설정되어서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TBOS init에서 저는 프로젝트 테스트 스코어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명을 프로젝트라고 했고 스코어 명을 테스트 스코어라고 했는데 만드시는 분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빨리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진 내용들을 트리를 통해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파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총 6가지 파일이 만들어졌고 1개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키스토어 파일, 그리고 TBOS CLI config, TBOS 서버 config,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졌는데요. TBOS CLI config하고 TBOS 서버 config, 그리고 키스토어 파일은 이전에 2주차 강의에서 본 적이 있으므로 지금 본 강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를 통해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init 파이썬 파일, 그리고 package.json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3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init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이썬 프로젝트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파일이므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package.json 파일은 지금 이 스코어가 어떤 버전이고 메인 파일이 어떤 파일이고 메인 스코어가 어떤 클래스 이름인지 알려주는 JSON 포맷의 파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스코어를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지금 버전이 0.0.1인데 더 버전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춘 아이콘의 스코어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콘 서비스를 임포트해서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를 상속받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init, 그리고 onInstall, 그리고 onUpdate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익스터널로 마크되어 있는 readOnly 메소드, hello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hello라는 메소드는 스트링 타입을 반환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메소드가 실행되게 되면 로고를 통해서 hello world라는 게 로그인이 되고 그 다음에 hello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디플로이 실습을 하면서 한번 디플로이 해보고 응답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API는 디플로이된 스코어가 제공하는 메서드의 목록을 결과로 출력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거버넌스 스코어를 호출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디플로이된 아이콘 스코어가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반환하고 어떤 인풋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티베어스 스코어 API 명령어를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API는 스코어의 주소를 통해 해당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응답으로 내보내줍니다. 이번에는 거버넌스 스코어를 스코어 API 명령어를 통해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티베어스 스코어 API 다음에 헬프 명령어를 치게 되면 스코어 AP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앞선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TBOS 스코어 API 다음에 헬프를 사용했지만 다음엔 TBOS 스코어 API 다음에 스코어의 주소를 붙여 넣게 되면 삽입한 주소에 메소드들이 모두 출력되게 됩니다. 지금 거버넌스 스코어의 주소를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네, 거버넌스 스코어 API를 지금 호출해 봤는데요. 어떤 타입이고 이름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입력받는 인풋 값이랑 인풋 값의 타입 모두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디플로이 실습을 통해서 직접 디플로이한 스코어를 조회해서 제대로 디플로이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스코어에 정의된 메소드들의 결과를 호출하는 리드온리 명령어입니다. 스코어의 스코어 API 명령어를 통해 출력되는 결과를 통해서 콜을 호출해보는 실습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콜을 통해서 거버넌스 스코어의 메소드 하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코어 API를 통해서 거버넌스 스코어를 불러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스코어의 주소를 통해서 스코어 API를 활용하여 거버넌스 스코어의 메소드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응답이 왔네요. 응답 중에서 게스트 프라이스를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 프라이스는 인풋 값이 없고 아웃풋으로 인티저 값을 출력하는 리드온리 메소드입니다. 그렇다면 게스트 코스트 값을 콜해 오기 위해서는 TBOS 콜 헬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TBOS 콜 헬프에서는 이제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JSON 파일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JSON 파일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안에 폼에 제 주소를 넣고요. 2에 할 거버넌스 스코어의 주소를 넣습니다. 다음 데이터 타입을 콜 데이터의 메소드 게스트 프라이스 넣었습니다. 아이디를 1이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통해서 네, 13번째 줄에 문제가 생겼네요. 네, TBOS 콜을 통해서 게스트 프라이스의 값을 불러드렸고요. 지금 결과로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버넌스 스코어의 값을 불러왔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디플로이한 스코어의 메소드를 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ndtx는 u옵션 또는 JSON 파일을 통해 설정된 네트워크에 JSON 파일과 키스토어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ICX send 트랜잭션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sendtx로 트랜잭션을 보내보겠습니다. 이전 2주차 강의에서 ICX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3주차 강의에서는 트랜잭션에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보는 send 트랜잭션
메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화면에 있는 터미널 창에 TBS 블록 바이 헤이트 0x0 해서 결과로 이렇게 블록 정보가 나오는데요. 0x0은 16진수이므로 0x를 빼고 보시면 0번째 블록을 호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번째 블록은 블록체인에서 첫 번째 블록, 첫 번째 만들어진 블록, 미리 만들어진 블록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에서 제네시스 계정이 있고 피스레즐리, 수수료가 모이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1 계정이 있습니다. 테스트 1 계정은 아이콘에서 개발자들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만들어 놓은 테스트용 계정이고요. 지금 실습은 제가 만든 새로운 계정에서 테스트 1 계정으로 메시지 트랜잭션을 날려보는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키스토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서 키스토어하고 헬프를 치시게 되면 키스토어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유세지를 보시면 TBS 키스토어하고 헬프를 하게 되면 똑같은 명령어가 나오고 똑같은 창이 나오게 되고 P를 통해서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를 지정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TBS에서 키스토어 하고 원하시는 문자열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입력하신 문자열대로 키스토어 파일 이름이 설정돼서 만들어집니다.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 때는 지갑에서 만들 때하고 크롬 익스텐션 지갑에서 만들 때하고 똑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비밀번호 또한 마찬가지로 총 8글자 이상 그리고 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제대로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키스토 파일을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키스토 파일 내부를 보면 어드레스가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주소를 통해서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조회했었던 제네시스 블록이 있었던 테스트 계정으로 메시지를 샌드 트랜잭션을 통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트랜잭션을 하기 전에 샌드 트랜잭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TBS에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샌드 트랜잭션은 제이슨 파일로 규격을 맞춰서 입력하게 되면 해당 파일에 설정된 파라미터들로 인해 샌드 트랜잭션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샌드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 제이슨 파일을 만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제이슨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이슨 RPC 지명 메소드 nx 샌드 트랜잭션
버전에 그리고 from2는 일단 공란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텝 바이스 스텝 리미트 고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도 원래 테스트넷하고 실제 메인넷에는 타임스탬프가 트랜잭션을 받는 노드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해당 트랜잭션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BOS를 향해서 트랜잭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TBOS는 개발 에뮬레이터 환경이라서 지금 타임스탬프 같은 체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나이스. 대망의 데이터 타입이네요. 데이터 타입에 메시지 그리고 입력될 데이터는 마음대로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이렇게 JSON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주소를 복사했었는데요. 테스트 1 계정의 주소를 복사했었는데요. 지금은 아까 공란으로 만들었던 from에서 네. 제 주소로부터 테스트 1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주소로부터 테스트 1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TBOS sendtx 키스토어 네. 화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sendtx JSON 보내보겠습니다.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하면 트랜잭션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트랜잭션 해시 값을 복사하고 TBS하고 헬프를 하시게 되시면 어떤 명령으로 써야 될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tx 해시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시 값으로 tx 리설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tbs tx 리설트 아까 해시 값을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텝 프라이스는 TBS가 지금 개발 에뮬레이팅 환경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꺼져 있으므로 당연히 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보시게 되면 스테이터스에서 1이 나온 건 트랜잭션이 확실하게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tx 해시 값을 통해 tx 리설트로 조회해서 해당 tx가 트랜잭션이 온전히 잘 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해시 값을 통해서 트랜잭션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tx by 해시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서 제가 입력한 문구가 그대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sendTX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TX 리설트입니다. 트랜잭션 해시 값을 통해서 해당 트랜잭션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TBOS 트랜잭션을 조회해보는 TX 리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X 리설트는 트랜잭션 리설트를 조회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선 TBOS 헬프를 통해서 어떤 명령어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TX 리설트는 get transaction result by transaction hash라고 써있듯이 트랜잭션 리설트를 트랜잭션 해시 값으로부터 조회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ndTX를 통해 트랜잭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TX 해시 값을 TX 리설트 값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sendTX 네, 에러가 났네요. sendTX 말고 디플로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플로이 트랜잭션이 끝나고 트랜잭션 리퀘스트가 석세풀리하게 들어왔다고 하고 트랜잭션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트랜잭션 해시 값을 복사해서 tx 리설트 하고 트랜잭션 해시 값을 입력해 주었더니 해당 디플로이가 tx 리설트 스테이터스에서 1로 나온 거는 해당 디플로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됐음을 알려줍니다. tx 리설트 뿐만이 아니라 TBOS에서는
tx by hash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트랜잭션 해시로부터 트랜잭션을 불러오는 명령어입니다. tbears tx by hash. 네. 다시. 디플로이 할 때 사용됐던 트랜잭션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텐츠에는 아까 디플로이 할 때 보았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는 아이콘 네트워크에 우리가 개발한 스코어를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티베어스는 개발자를 위한 에뮬레이터이므로 기본 설정이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개발한 스코어를 테스트넷 혹은 아이콘 메인넷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스코어 디플로이는 tbears CLI뿐만이 아니라 SDK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 디플로이하는 모습과 디플로이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디플로이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는 만들어진 스코어 파일을 아이콘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콘은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 예제를 만들어서 tbears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tbears init을 통해서 기본 스코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앞선 동영상을 통해 진행했던 실습들을 활용해서 디플로이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셜라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트리를 통해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 파일 모두 제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를 할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는 설정 파일하고 키스토 파일은 제외한 이 안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3개의 파일만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디플로이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플로이 프로젝트 디플로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tx 리설트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답이 나와있죠. tx 리설트를 통해서 해당 트랜잭션 해시 값을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tbears tx 리설트 하고 트랜잭션 해시 값을 입력하게 되면 트랜잭션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스텝 프라이스,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스테이터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tx 리설트를 봤으니까 tx by 해시를 통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날아갔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었던 제이슨 파일하고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타임스탬프, 스탬 리밋, 밸류 2에서 cx 기본 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데이터 타입
어플리케이션하고 zip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해싱된, 그러니까 헥스로 파일을 인코딩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디플로이. 아까는 메시지였는데 이번엔 디플로이죠.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되어 있고 TXC 같이 나와 있고 블루캐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가 디플로이 됐는데 스코어 주소를 통해서 한번 스코어 API를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TX 리설트를 조회했었는데 TX 리설트 화면에 스코어 어드레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스코어 어드레스 주소는 CX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티비어스 스코어 API를 통 네, 오타가 있습니다. 스코어 API 하게 되면 지금 펑션으로 hello라는 메소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hello하고 입력값은 없고 아웃풋으로 이제 스트링 타입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메소드 설명을 볼 수 있고요. readonly 메소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디플로이한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이니셜라이징에 대해서 코드를 한번 보았을 때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에 상속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들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로 리드온리로 되어 있고 헬로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로고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헬로라는 값을 리턴합니다. 헬로라는 값을 리턴하는지 한번 콜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TBears에서 콜을 하기 전에 이제 콜.json 파일을 이전에는 만들어 왔었는데요. 네. 제이슨 파일을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이슨 들어가서 BC 동량하고 메소드 ICX 콜 그리고 파라미터 from 하고 이 부분은 일단 공란으로 비워놓겠습니다. 하고 to 이 부분도 일단 공란으로 비워놓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콜이겠죠? 콜 그리고 보내지는 데이터는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은 아까 헬로였죠? 네. 그리고 id 넣겠습니다.
아까 공란으로 비워놨었는데요. 공란을 비워놨던 스코어 주소입니다. 스코어 주소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from, to? 네, 정답은 to입니다. 그리고 이 주소로는 제가 만들어낸 키스토어에 주소를 넣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이제 TBOS로 콜을 해보겠습니다. 네, 헬로라는 결국값이 잘 나왔고요. 이전에 찾아보았던 TBOS 그 API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헬로 메서드였고 헬로 메서드에서 나오는 스트링 값이 헬로. 네. 앞선 동영상들을 통해서 스코어를 디플로이하는 것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BOS 이닛을 하여 얻어진 스코어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콜을 하였을 때 hello 아이콘 each 나라와 같은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보시고 디플로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TBOS의 사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닛은 TBOS의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스코어 API는 해당 스코어 주소의 모든 API를 출력합니다. 콜은 JSON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ICX 콜을 호출합니다. sendtx는 JSON 파일과 키스토어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ICX send 트랜잭션을 호출합니다. txresult는 트랜잭션 해시 값으로 해당 트랜잭션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디플로이는 스코어 파일을 배포합니다. 이것으로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